자, 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철우의 책체크. 동일대학교 국어문학과 이철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철우입니다. 예. 사실 여름 휴가 가서 책 한 권 그냥 들고 가세요. 잘 안 읽어도 들고 가는 맛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책은 한 번쯤 들고 가기 좋은 책으로 예.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고 가기 좋은 책을 추천했습니다. 그립감이 좋아요? 일단 네, 책도 주고만하고 네. 그리고 그립감도 좋고 또 내용도 하나는 가벼우면서 남다르고 예. 하나는 장편인데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나를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책 두 권을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로저 로젠블라드가 지었고 권진욱 씨가 번역한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58가지. 두 번째 책은 손원평의 장편 소설인 튜브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 책을 추천한 이유가 있으시겠지.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남을 의식하고 남의 시선에 자기를 맞추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걸 휴가 가거나 혹은 이 더운 여름에 한번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거나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네네. 또는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은 없을까 그런 생각에서 나를 중심으로 한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한 책으로 마련했습니다. 근데 진짜 책 중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곱씹고 그리고 정체성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 라고 수없이 얘기하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네. 늘 우리는 그냥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예, 또 한 번 일깨워주는 책. 먼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참 좋은 말인데 예.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로저 로젠블라트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네. 사실은 이 책에 있는 58가지의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그 법칙이 예. 일종의 그 타임즈 에세이로 실렸던 신문 칼럼이에요. 예. 신문 칼럼을 모아놓은 건데 원제목이 Rules for Aging이라고 그래갖고 나이 들음에 대한 어떤 규칙 뭐 이런 네, 것들로 네.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이좋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답이 그녀가 옳다. 현명하네. 그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 정말로. 네네. 이렇게 딱 규정해 놔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아내의 이야기 또는 배우자의 이야기를 남자들이 왜 괜히 진짜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고. 네네. 근데 실제 여성들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그리고 사고도 깊고 네네.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아시면 참 좋네요. 처음에는 좀 시도를 해보죠. 네. 다들 아시면서 뭐 그렇죠. 예, 이거는 그렇죠. 뭐 편하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거 많죠. 58가지나 되니까 예. 거기에 아주 주옥 같은 얘기들도 많고 한편으로는 나랑 좀 안 맞는 얘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내가 삶의 선택이나 또는 결정에서 어떠한 참고 자료가 없다면 한번 충분히 숙고할 만한 그런 단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네. 실제 뭐 거기 항목 하나에 당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든가 대단해 너 정말 잘났어 이런 찬사를 조심해라 이런 거는 우리가 자칫 스스로에게 너무 지나치게 그 자만감에 빠질 때 한번 곱씹어올 만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을 너무 이렇게 좀 질투심이 나면 네. 계속 상대방한테 너 진짜 대단해. 너 진짜 최고야. 라고 극찬을 계속 해주면 결국 상대방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예. 실제 그러한 예가 없잖아 많거든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넘어섰을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을 초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한편으로는 나 이 정도면 되는 건가 하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이유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이 될 그런 수가 있는 것들을 거네요.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책이 보여주고 있는 그 간단한 에세이들이 실제로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네, 본인 네. 스스로 그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휴가 가셔갖고 남을 위해서 계속 봉사하시고 열심히 사셨으니까 이번에는 나를 한번 중심으로 생각해 볼까 하고서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다른 어떤 재미있는 얘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의 58개 예. 규칙에서 이렇게 삶의 좀 단순하고 기본적인 자세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보여야 될까 네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시작하는 내용 안에서는 네네.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나를 먼저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면한 지금 문제가 내가 못나서 혹은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좀 나 스스로를 집중하자. 한편으로는 그거는 그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결정한 내용일 수도 있다. 네네. 그런데 시기가 잘 안 맞아서 또는 어떠한 계기가 잘 이게 연결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나를 너무 질책해서 나를 망가뜨리지 말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나 스스로를 위로하자.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항목들을 살피면 그 항목들이 대단히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 정말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찰스 램이 자기가 쓴 희곡을 영국으로 보다가 다른 관객보다 먼저 막 야유를 보냈다는 에피소드도 등장합니다. 예. 근데 그런 에피소드를 먼저 보내는 게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같이 야유를 보내든 아니면 비난을 더 퍼붓든 상관없이 자신의 건강에 좋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다른 공경에서도 피해갈 수 있다. 실제 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얘기가 에피소드가 요새 정보화 시대에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계속 발뺌하다가 결국 더 큰 나락으로 빠지고 진창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에서 그래 나 잘못했어. 나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대범한 시도를 한다면 그것 안에서 그래 사람은 실수하지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변명으로 일이 커진 다음에 그 벌어지는 대처 방식보다 이러한 자기 스스로의 비판 또는 자기 스스로의 반성이 오히려 그런 난국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이 책은 미리 현명하지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단점을 인정하고 잘못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막상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신기하게 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심경은 편해지는데 댓글창이 난리가 나죠. 그럴 줄 알았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속았나 이런. 근데 그 사람들이 당장 그게 이제 두려운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댓글창에 난리 나는 것도 그걸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 안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솔직해질 건 솔직해지는 게 자신을 위해서 좋다라고 예. 말할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이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 네. 35번째 항목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지금까지 한 일 중에 그 일이 최고야. 야, 너 이 집 얼마 주고 샀어? 내 문은 항상 열려 있다네. 언제든지 들어오게. 오늘따라 예뻐 보이는데. 내가 손해 볼 건 없지 뭐. 근데 정말 계약서가 필요합니까? 아니 예.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예. 것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기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의도적인 그러한 질문에 지나지 않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걸 곱씹어 보면 그것 안에서 이미 자기는 상처받고 있고 또는 질투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어떤 대상을 경쟁 상대로 자꾸 자기한테 끌어오는 경향이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다다를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지금 여건에서 포괄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최고야. 여기에는 그렇죠. 뭔가 좀 자기도 이건 일단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질투심이 나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무조건 잘났다 하면 그분이 무너지는 것처럼 예. 그와 같은 맥락의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에세이의 글을 읽으면서 그래 단순하지만 명료하네 하는 한여름에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찰나의 생각들이 나를 조금 더
위로하고 단단하게 네네.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책 빨리 가야 돼요. 예, 튜브는 어떤 책입니까? 예, 이 튜브는 손원평 씨가 쓴 장편 소설인데요. 네네. 이 손원평 작가는 우리한테 아몬드라는 소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아몬드라는 그 청소년 문학 대상을 받은 소설은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한 청소년이 성장하는 성장담을 담아서 공감을 줬는데요. 네네. 이 튜브는 그거를 좀 대상을 넓혀서 많은 성인들에게 던지는 위로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튜브라는 제목은 이제 실패를 거듭한 주인공인 김성공 안드레아가 네네. 나중에 어떠한 착상을 하게 됩니다. 그 착상은 뭐냐 하면 지푸라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예.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절망감 안에서의 살고자 하는 허부적거림. 근데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공감을 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멘토와 멘티 역할을 하는 그런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네네.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예, 예. 그리고 그것은 점점 뜻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성공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푸라기가 튜브로 변할 때까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을 저자는 튜브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물에 띄우는 튜브. 네, 맞습니다. 예. 그 이 소설의 매력이랄까요? 이미 뭐 굉장히 좀 유명한 소설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소설이 갖고 있는 매력은 사실 이 손원평 작가가 영화 아카데미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물론 제 대학에서는 사회학과 철학을 공부했지만 네네. 그런 그 경향이 짙게 배어나서 소설의 내용이 굉장히 현실감이 높아요. 현실감이 높으니까 좌절에 빠진 주인공이 막 그냥 발버둥 치고 재기하려다가 계속 좌절에 빠지니까 극단적 시도도 하고 그 시도가 실패하면서 거기에서 하나의 빛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를 바꾸는 어떤 행위를 하자. 이런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 생각은 뭐로 바뀌냐면 내가 똑바로 자세를 앉는 법이라는 걸로 바뀌고 그 자세를 내가 똑바로 갖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날마다 사진을 찍어요. 아. 네, 이 사람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실패를 하고 좌절해도 실패하고 하면서 계속 일어났지만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절망하면서 이제 그 라이더로서 자전거를 탄 라이더로서 배달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표정이 바뀌고 자기의 행동 거지가 바뀌었다는 걸 몰랐는데 네네.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사진을 찍으면서 자기의 체형을 조정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한 과정 안에서 자기와 옛날 일했던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이 소설은 담아냅니다. 아마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사소한 어떤 경험이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현실감 있게 서술하는 전개 방식 그리고 영화의 구조처럼 나름대로 그것을 기승전결로 나아가는 그러한 빠른 구성법 이런 것들이 소설을 읽는 재미를 배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분석해서 인생 개조 프로젝트를 고안하고 또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야기인데도 예. 이렇게 다시 혼자가 되는 것으로 이 소설 내용이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작가에 예.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내용을 전개하게 됐을까? 예. 그러니까 그 내용도 대단히 현실감이 높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점점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버스에 부상한 사람을 자기도 부상당했지만 구한 의인이 되어서 네네. 화제가 되면서 결국은 노넷이라는 아주 유명한 글로벌 기업의 창립자인 글렌 굴드가 협업을 제안하면서 일시에 큰 그러니까 그 지위에 올라가고 반석에 다다릅니다. 근데 그 반석에 다다른 지 6개월 만에 그 일은 점점 더 부흥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전문 경영인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점점 소외되고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설의 말미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주인공의 마음을 비춰주는 것은 어쩌면 대단히 현실적인 맥락 안에서의 소설의 결말 구조라고 할 수 있고 네네. 그 현실적인 결말 구조를 통해서 그래
무조건 해피엔딩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 그 정도를 생각하는 그런 작가의 안목 같은 것들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마 독자들도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렇게 뭐 한번 떨어진다고 다시 재기하지 못할까?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듯한 느낌도 있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스스로가 조금씩 바뀌었을 때 그것이 점점 내 삶을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아이디어 그런 거는 한번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네네. 곱씹을 만한 이야기고요. 그런 사소한 자기의 취향이나 네네. 어떤 자세 또는 마음가짐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네네. 변모시킨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따라하시면 번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58가지 그리고 장편 소설이죠. 손원평의 튜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철호의 책체크 지금까지